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느냐의 문제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를 꽤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대화가 되시는 그런 합리적인 분들은 좀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이제 대화가 합의점을 찾기가 쉬운데, 한쪽에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나는 하나도 양보 못해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서로 갈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도 해지의 세 가지 경우, 그럴 때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법적인 근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하실 때 이 근거를 내세우면서 대화를 하시면 훨씬 합의점을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작이 돼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새로 이제 재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요즘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던 케이스라, 이런 경우에는 정말 누가 또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좀 갈등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세 가지 경우 다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먼저 계약서 작성 후 중도 해지십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사실은 임대인과 새로 오는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는데, 내가 중도 해지를 하는 바람에 중도 해지로 임대인에게 불편한 상황을 줬다, 1년 먼저 계약을 다시 하면서 또 새로 중개수수료를 물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나는 집을 빼고 지금 1년 남기고 빨리 집을 빼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 당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서 내 집을 좀 빨리 빼주세요 하면 어느 임대인이 빼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할 테니 좀 빨리 집을 빼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근데 계약 금액이 만약 달라졌다. 새로 하는 계약이 이제 전세 시세가 올라서 주인이 내가 3억이었는데 이제 새 계약을 4억으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3억이면 9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수수료를 4억이면 120만 원이거든요. 이만큼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임대인 분한테 이제 3억에 대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시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라. 이게 전세금이 1억 올랐으니까 1억을 좀 더 빨리 1년 먼저 1억을 더 올려받는 그런 그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하셔라. 이렇게 중간에 중재를 하면 보통 이제 임대인분이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두 분이 알아서 서로 이건 협의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양측 다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기존의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을 했다가 또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중도 해지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란을 보시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중도 해지권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임차인은 그냥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하여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만약에 집이 안 나갔더라도 그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처음 계약의 만기를 2년 살았잖아요. 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을 보면 그 사항에 제1항에 따라,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1항이거든요.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6조의 2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중도 해지권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에도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계약 2년 살았잖아. 그래서 2년 살고 나갔으면 그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어야 될 것을 이제 조금 더 늦게 지금 부담하는 거니까 임대인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의 만기를 완료하고 더 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중도 해지 시 세 가지 경우, 그냥 중도 해지 시,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이제 중도 해지 시 이런 경우에 내가 꼭 내야 돼 하고 이제 임대인분이 불만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법조항을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잘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하시면 훨씬 합의점을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